삼성전자가 8만 전자, 9만 전자일 때는 모두가 다 10만 전자 간다고 했었는데 이제 시장의 의견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알파 컨덕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6만원이 깨진 삼성전자를 보고 계십니다. 최근 1개월 이내 보고서를 발표한 국내 18개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를 집계하면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은 80조 8,700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10조 3,047억 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8일 잠정 실적 공시에 의하면 3분기 매출은 79조, 영업이익은 9.1조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지난 2분기 대비 매출은 6.66% 오른 반면 영업이익은 12.84% 하락했고 매출은 역대 분기 기준 최대였지만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보다 약 12% 이상 낮은 어닝 쇼크였습니다. 디램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같은 대안이 필요한데 시장이 기대하는 바가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시장의 주도적인 의견입니다. 주가는 늘 선반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아닐까 싶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이렇게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늘 촬영일 10월 10일에 직전일 기준 외국인 비율은 53.46%를 유지 중입니다. 8월 23일 기준 외국인 비율은 56.23%였습니다. 이제는 기관까지 합세해서 매도세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전자, 9만 전자일 때는 모두가 다 10만 전자 간다고 했었는데 이제 시장의 의견은 완전히 달라졌죠. 4만 전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반토막 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알파 컨덕터는 개인적으로 실적 부진에 대한 추정치는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보는데 시장 심리는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늘 더 과하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논리를 살펴보면 싸진 건 맞는데 딱히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주력인 반도체 업황 악화로 반도체 사업에서만 15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데 이어 성과급에 대한 불만 등으로 지난 7월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1969년 창사 이후에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안팎으로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까지 딜레이가 되고 있죠. 물론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저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PBR 1배 수준, 약 5만 5천 원 정도면 락바텀 수준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오피니언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고 모든 이들의 의견처럼 4만 전자가 될 수도 있고 하락한 후에 5만 원대에서 횡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 가격대면 현금성 자산 100조 있는 삼성전자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기 임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등기 임원도 추가 매수하고 다 같이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요, 코로나 때보다도 22년보다도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를 살펴보면 62,800원에서 42,300원까지 약 32.64% 하락했습니다. 22년에는 96,800원에서 51,800원까지 약 46.48% 하락했습니다. 현재 24년 10월 10일 기준 88,800원에서 58,900원까지 약 33.67% 하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PBR 1배 수준인 55,000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38%가 됩니다.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생긴다면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제 오피니언과 반대로 55,00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월봉상 120선 부근, 여기죠, 52,800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누구도 알 수 없고 그저 저의 오피니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매수 추천이 아니라 개인적인 오피니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5,000원, 52,800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죠. 많이 오른 미국 시장이 조정받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데 오르지도 않은 한국 시장은 과도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투세와 원화 강세, 상장사 이익 추정치 감소 등 여러 가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당분간 이런 수급에 의존한 개별 종목들의 널뛰기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고민하며 어려운 시장을 이겨내 보시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융시장 초과 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